수의계약. 한 건이면 한 300억 떨어진다. 내란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을 훼손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시도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무색해하는 새로운 증언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여러 진술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 지시를 받고 직접 구금 장소를 확인하러 갔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을 대신할 다른 구금 장소까지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4분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잡아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모두 14명입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연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하지만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원벙커는 구금시설이 아니라면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상,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첩사 지하에는 구금시설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비원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봤더니 비원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에게 전화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 수용소가 적당하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참모장은 방첩사 서열 2위로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노 실장은 이후 실제로 새벽 1시쯤 군사경찰대대 미결 수용소로 이동했고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해 수용소를 비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대우 단장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정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당연히 구금 지시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호수 위 달그림자에 비유하며 부인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진술과 물증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명수 체포 명단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김어준만 잡으러 와? 여기 이명수도 잡으러 왔었어야 돼요, 같이. 이명수 체포 명단이 없는 거야? 나보다 위험한 거 더 많이 알구만. 이모가 어느 날 저한테 보자 그러면서 총선 전이에요. 이 기자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왜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너 건희 옆으로 가게 해줄게. 안 믿죠? 아 진짜라니까요. 이쁨 받았네. 이모, 내가 대통령실 김건희 옆으로 가면 분명히 건희 누나한테 딸랑딸랑거리는 내시 새끼들이 나를 왕따 시킬 거다. 그러지 말고 나 고향이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공기업 중에 이름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취직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력서 적으러 하는 거예요. 그래? 살면서 이력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취직하는데. 이력서 쓸만한 게 없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왜 많잖아, 7시간. 역시. 이모, 나 쓸 게 없는데, 보조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가라로 적으면 되지. 그 다음 이후에 또 뭐가 있는 게, 장 기자님 얘기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아직 보도가 안 된 거여서 다 말씀드린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이명수 기자랑 이모가. 김건희, 최은순 뒷배를 이용해서 거액을 챙기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모는 한 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쪽의 생각은 이거예요. 큰 돈을 네가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사상? 진보? 양심?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최은순, 김건희 줄 땡기면 몇백억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명수 기자 딱 봐도 이 수완이 좋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70이 넘었으니까 컴퓨터나 이런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젊고 수완 좋은 남자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 파트너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명수 기자는 실제 거기에 관심이 있듯이 또 깊숙이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죠. 네, 방위산업. 그쪽으로. 네, 수의계약. 한 건이면 한 300억 떨어진다. 같이 작업하자.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업체가 진짜 만나러 다닙니다. 같이. 그 업체들은 김건희 이모가 그런 걸 알죠. 어떻게 해서 수익액 한번 따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업체들 만나고 나오면 또 돈봉투도 줘요. 이모한테만 네, 이모한테만. 만나는 것만으로. 그렇죠. 이모가 그 업체를 만나는 것만으로 그 업체 쪽에서는 소위 이제 거마비를 준 거네. 그렇죠. 좀 잘 봐달라고. 업체들은 잘해야죠. 그 사업을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내란 행위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설치고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다 했다면 이게 국방부 장관이 검찰총장 시절엔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그렇게 커트를 해버리면 되는데 자기 일일이 개입해놓은 흔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직접 전화해버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직접 전화하니까 그거는 이 사령관들이 다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받았잖아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여단장은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보니까. 그런데 그 생중계가 된 내용들이 전부 지시에 따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가 지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곽종근 혼자서 지시도 안 받고 의결 종족수 150명 뭐 단전을 해야 되나 뭐 문을 부숴야 되나 이게 왜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김영두 재판관의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의 청구인 측 대리인 측에서 계속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병력을 퇴위정을 사용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된 것 아니냐 서로.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지금 확인하려는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듣다 보면은 그래 그렇게 된 거구나. 다 이해가 가요. 이거는 지시받은 거고 이거는 내가 생각해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구분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됐다. 생중계 됐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생중계가 됐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 내 부하들이 다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가장 먼저 나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단편 기억이 아니라 집단 기억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나중에 이제 일종의 최후 진술처럼 하면서 자기는 전화하긴 했는데 그 사령관이 상황실에 있다고 하니까 화면으로 보고 있으시겠군요. 아니 수고하세요 하고 끌었다는 게.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무슨 아파트 그러니까 경비실에 전화했습니까? 윤 대통령 이렇게 통한 거 맞는데 맞지? 이제 이렇게 약간 허를 찌르면서 했는데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죠. 수고했다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계엄 상황에서 막 난리 법석인데 화면을 보고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 곽종근 전 사령관도 대통령한테 딱 2번 전화 왔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하고 올해 많은 통화들에 대해서는 조금 혼돈을 가지고 수 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3마디 그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한 부분은 일관됩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